그리고 그림책을 사랑하는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방이 꽉 찼네요. 참석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뜨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귀비입니다. 버스행입니다. 수달입니다. 모모입니다. 강글입니다. 망고빙수입니다. 누렁이에요? 약간 비디오를 찍어드려야 돼요.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모임을 갖는데요. 요즘 많이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체크인 질문은요. 요즘 내가 최애하는 아이템은 무엇인가? 나의 최애 아이템. 요즘 가장 바쁠 때 나를 달래주는 최애 아이템은 무엇인가?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저의 요즘 최애 아이템은 텀블러입니다. 요새 좀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텀블러 선물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도 못 들고 다니면 쓰겠나. 뭐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좋아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도 못 들고 다니면 쓰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텀블러 한 개를 그죠? 네. 뭐 500년 써야 된다는데 죽기 전에 한 번씩은 써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요즘 저의 최애 아이템은 텀블러입니다. 양귀비님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날이 많이 더워졌잖아요. 네. 햇빛도 너무 따갑고 해서 요새 모자를 항상 가방 속에 갖고 다녀요. 그래서 햇빛 저의 이제 소중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를 갖고 다니는 그게 이제 저의 가장 최애 아이템인 것 같아요. 기미도 많이 생기고 주름깨도 생기고 힘들어요. 그럼 오해합니다. 뭐 모자 쓰고 많이 걸어 다니시나요? 그럼요. 요새 많이 걷죠. 뛰기도 해요. 걷고 뛰는 것을 함께하는 최애 아이템 모자. 네, 알겠습니다. 버스 여행님 어떠십니까? 네, 저의 최애 아이템 자전거입니다. 네, 저는 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본인 자전거요? 아들 자전거요? 원래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이제 다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조금 좋아져서 이제 전기 자전거라 조금만 적고 전기를 이용해서 갔는데 이제 저기 벚꽃이 많이 폈을 때 국회를 갔다 왔어요. 자전거를 타고 아주 힐링이었습니다. 혼자 낮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낮에도 낮에도 맞아요? 평일 평일 낮에? 낮에 우리만 못 나가는 거였어요? 원래 외국인도 우리만이네요. 많고 그러셨군요. 상상만 해도 힐링이 되는 장면이네요. 네. 어떻게 수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슬프게도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안 살아야지 하면서도 내 손에 계속 스마트폰을 늘 들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어두운 침대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틈만 나면 하고 있어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최애템인 것 같아요. 약간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는 모두의 표정과 함께 뺏겼다. 뺏겼다. 우리 뒤에 사람들 지금 표정 착잡해. 생각 오랜만에 했어요. 스마트폰 못한다잉? 네, 모모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요즘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와 멋지다. 그래서 드럼 스틱이 가방 안에 있습니다. 와. 이게 들고 다니면 왠지 즐거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없어요. 들어가면 연습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방에 늘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호신용 이런 건 아니죠? 호신용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동그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다이어리. 계획 있는 사람. 스마트폰 하나 있을지. 글자 느낌 난다. 핸드폰에 메모장. 이게 다이어리로 이렇게 약간 바꿔봤는데 네, 다이어리에 저 약간 완전 J형이어가지고 MBTI의 J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일을 지우는 거. 이렇게 계획해놓고 없애는 거 이런 그치, 거에 그치.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어가지고 제 다이어리에 지울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거 다 지웠어요? 오늘 거네. 축하드려요. 그러게. 오늘의 마지막 일과 오늘. 네. 이거야?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해? 아직 안 했는데. 가방에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는 거 하나 있고요. 학교에 있는 거 있고요. 대박.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망고빙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은 아닌데 스티커, 음. 다꾸. 오. 지금도 좋아하는데
아직 집을 바꾸고 나서 못 챙겨왔어요. 어허. 저쪽 집에 있습니다. 어. 저희 엄마 집. 어. 그래서 그냥 한 페이지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 붙이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빨리 가져와야지 하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약간 네, 안 가져올 거 아니야? 이 스티커 상자에 자꾸 모아놨는데 엄마가 다 버렸을 것 같은데? 이게 정리 끝나서 이제 뭐. 내가 엄마로서 하는 얘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시군요. 네. 노롱이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인간 사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급식이 1시 10분부터 시작을 해요. 아, 좀 늦구나. 진짜 애들이 2교시 끝나면 벌써 진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뱃속에서. 꼬르륵 진짜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입에다가 뭐 눈에 띄는 이거 말해도 되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눈에 띄네 2개 아니면은 밀보리 가락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쥐어주면은 딱 한 2분 30초 정도 조용히 그걸 삭삭삭 먹고 있는데 그 조용함도 너무 좋고 아이들이 그걸 먹고 나면은 좀 양분이 좀 이제 당분이 보충이 돼서 수업에 더 잘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우유도 잘 마시고 그걸 먹으면서 우유를 마시니까 우유 먹으면 배 아파요 막 이런 애들도 우유를 되게 좋아하게 되고 사실은 이제 저도 먹고 그래서 네, 요즘에 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잡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네. 애들이랑 먹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공부하자 이게 요즘에 저희 모토인데 거기서 최이템이 이제 인간 사료. 빨리 넘어가죠. 네. 그러시군요. 왜 인간 사료 얘기하기가 싫은 건지 모르겠네. 부끄러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뭐 눈물이 날 것만 같아요가 이제 오늘의 표현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전 당연히 눈물이 나는 상황은 뭔가 슬프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연으로 친구가 내가 그냥 흘려서 말했는데 커다란 곰이 인형이 갖고 싶다는 얘기를 기억하고 생일 선물로 보내줬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애착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애착템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엄마로서 아들의 애착템을 보는 짜증과 저희 둘째가 약간 애착템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불 같은 걸 못 버리게 해요. 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또 어쨌든 걔에게는 그게 큰 위로고 힐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한 가지씩은 필요하기도 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인간 사료. 현타가 확 오지? 핸드폰 뺏겨서 그래요 지금. 상관하다 그랬는데. 수달님의 출석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이야. 속상하네요. 네. 뭐 어쨌든 인간 사료로 애착을 받으시는 힐링을 합니다. 네, 누렁이님 오늘 그림책은 누렁이님께서 소개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제목과 함께 우리 누렁이님 초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 그림책을 꺼내다. 그림책을 꺼내다. 사람들이 사는 문 가까이 문 둘레에서 피는 민들레처럼 우리 곁에 그림책을 발견하는 시간, 그림책을 꺼내다 코너입니다. 요즘에는 참 그림책도 많이 나와요. 그쵸? 이게 언제 발간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게 또 신간이 그렇군요. 심지어 올해 2월에 나왔다. 15일. 정말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책이군요. 이 따끈따끈한 책을 오늘 누렁이님이 소개해 주실 건데요. 그림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왜 우리 엄마는 매일 출근할까요? 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사실 저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 책을 먼저 선정한 이유는 제가 지금 6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6학년 교육과정 실과에서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워킹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킹맘에 대해서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정일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주제를 한번 선택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탈리아의 작가분들이 쓰신 건데요. 지금 이게 그 맨 뒤쪽을 보시면, 뒷장 보시면 이제 작가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이게 최근 발매가 된 거기는 하지만 굉장히 예전 작품이에요. 굉장히 예전 작품이라서 보시면은, 네, 그쵸? 엄청 옛날 거예요. 사실은 이 작가님께서 지금 안 계십니다. 이런 말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네, 이 글을 쓰신 잔니 로다리라는 작가님은 1920년생이세요. 1920년생이시고 지금 이제 59세의 나이, 그러니까 1980년에 59세의 나이, 이른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이라고 소개가 나옵니다. 네. 우선 작가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책을 한번 같이 먼저 볼게요. 지금 맨 앞에 표지를 보시면 출근하는 엄마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쁘게 출근복을 입고 출근을 하시는데, 그 외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아이들을 두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워킹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없었고, 엄마는 항상 집에서 우리들을 케어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엄마가 매일매일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집에 계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더러워진 신발을 반짝반짝 닦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뽀송뽀송한 빨래도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엄마들은 이것 말고도 많은 일을 하게 되십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뭐 청소, 뭐 요리도 하시면서 다림질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고, 유리창 닦기도 하고, 사실 근데 이것보다도 한 3-4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없는, 네,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심지어 엄마는 출근도 하세요. 엄마는 출근을 하면 무슨 일을 할까? 아이들은 엄마가 출근을 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막연히 이제 중요한 일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와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직업들이 나와요. 이게 또 실과랑 또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네, 엄마가 이제 뭐 미술 쪽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의사나 간호사, 이렇게 의료계 종사자일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차를 신차 주행을 해보시는 그런 카리서를 표현한 거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출근하는 엄마를 응원해주자. 엄마이기 이전에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중요하고 멋진 사람이지. 여기서 좀 찡했어요. 약간 그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가정 일을 생각을 하면은 그게, 물론 저희 어머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기 일, 잡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이 밖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기 일, 직업, 뭔가 전문성 있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엄마이기 이전에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중요하고 멋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이 부분이 좀 찡했습니다. 네. 그래, 신발은 직접 닦을 수도 있고, 빨랫감은 세탁소에 맡기면 돼.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이모들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네, 청소해주는 로봇 이모도 있고 식세기 이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그런데, 아무튼 네, 세탁소에 맡기면 돼. 창가에서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물어볼까? 엄마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가 엄청 감동적이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 사실 이 그림책이 굉장히 내용은 굉장히 적은데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6학년 친구들이랑 1단원이 끝나고 이제 가정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저희 반에도 거의 한 반 정도가 이제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런 친구들 위주로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고 그냥 느낌을 저한테 한마디씩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 뭐 제일 웃기게 얘기했던 애가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 아니 이 책에서 왜 자괴감이 드냐 그랬더니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든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했던 거에 대한 자괴감,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그래서 그래 앞으로 노력을 하자 뭐 그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보다 한두 가지 정도 자기가 더 해야 될 것 같다. 엄마가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더 한번 물어보고 싶다. 사실은 막연하게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엄마는 회사 다녀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던 아이들도 있고 뭐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우선 충격적으로 작가님이 옛날 사람이라는 점, 이 책이 옛날에 나왔다는 점. 저는 이 책 보면서 딱 바로 떠오른 책이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다 똑같이 떠올랐을 것 같은데 그 책 있잖아요. 돼지. 그죠? 네. 네 맞아요. 그 돼지 책이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그 내용이 나와서 그것도 6학년 실과에서 그 아이들 보여줄 수 있게 들려주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피고신의 가족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피고 씨와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엄마 몫입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배고파요. 여보, 집골이 이게 뭐요? 청소 좀 해요. 피고 부인은 직장에 다녀와서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청소를 하고 먹을 것을 조금 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밥 안 줘요? 여보!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가 집을 나간 모양이야. 힘들어하던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은 지저분한 그릇과 빨랫감이 쌓여갔고 피고 씨와 아이들의 모습도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은 이제 밥도 하고 청소도 했지만 오래 걸렸고 아주 힘든 걸 알게 됐죠. 그러던 또 어느 날 여보! 엄마! 집이 이게 뭐예요? 모습은 또 왜 그렇게 변했죠? 여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은 내가 할게요. 저도 방 정리는 제가 할게요. 저도 함께 할게요. 피고 씨와 패트릭, 사이먼은 약속한 대로 노력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피고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피고 씨가 다림질을 했고 사이먼과 패트릭은 침대 정리를 했어요. 집안일은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었어요. 이제 집안일은 모두의 일이 되었고 이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행복했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가정을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이렇게 이 피고씬의 그러니까 돼지책 이야기를 아이들이랑 한번 줄거리를 쫙 훑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이 피고씬의 집에서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엄마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엄마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실과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돼지책을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다시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 책이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뭔가 가정일을 다 같이 해야 된다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